초신뢰 혁명, 블록체인 얘기인데, 이게 뭐 금융, 유통, 정부, 보안, 뭐 교육, 의료,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걸 다 바꿔놓게 되죠. 한국이 다행히 이제 그 암호학자들이 좀 우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위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우선 이걸 아셔야 돼요. IT하고 블록체인이 뭐가 다른가? IT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인데 인터넷에서 신뢰를 주고받는 시스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중앙 통제나 중앙 관리가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굉장히 덜 들고요. 해킹이 불가능해서 보안이 좋고, 여러 가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제2의 인터넷 혁명은 블록체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을 지금부터 가지게 해야 되겠고요. 제가 블록체인을 빨리 한 4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신뢰 컴퓨터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 탄생한 겁니다. 사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된 것은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중앙통제기관, 정부 같은 중앙통제기관이 없어도 그 여러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들을 관련된 수백 명, 수만 명이 각자 자기 PC에 나눠서 다 보관하는 거예요. 이걸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데, 옛날 조선왕조실록을 왜 분산 배치했었잖아요. 그거 같은 원리입니다. 그 거래 기록을 수만 명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걸 변조할 수 없죠. 컴퓨터 하나만 해킹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이제 블록체인은 무슨 일이 가능하냐? 상대방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신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B하고 저기 브라질에 있는 C라는 세 사람이 블록체인 상에서 그냥 비즈니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요. 각자의 PC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마케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면서 또 수익도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3분의 1로 정확하게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시대까지도 도래하는 거죠. 얼굴을 알 필요도 없죠. 한 번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만나지. 그래서 기존은 이제 은행 같은 걸 중앙 통제기와 통했는데 이제는 서로 검증하면서 이제 체인처럼 엮여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어쨌든 블록체인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좀 딴 항목에 비해서는 조금 길게 시간 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A가 B한테 가지고 뭐 50만 원을 송금한다. 그러면 이 거래 정보가 담긴 벽돌이 하나 생깁니다. 벽돌. 그래서 벽돌이 생깁니다. 벽돌이 하나 생기면 그거를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 거래 내용을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이 거래가 맞아라고 이제 거래를 승인해 줍니다. 이게 이제 채굴이라고 들어보셨죠?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 채굴이라는 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신뢰가 보장되냐면 이 거래 내역을 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자기 컴퓨터를 활용해서 암호를 풀면 이게 OK가 돼요. OK가 돼서 절반 이상이 OK한 거래는 기존 체인에다가 기존 블록에다가 새로 승인된 걸 그냥 갖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송금이 완료되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특히 지금 국제 송금에서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고 있죠. 은행을 통해서 하면 한 7%에서 10%를 뜯게요. 중간 업자들한테. 근데 블록체인으로 해외 송금을 하면 거의 수수료 없어요. 수수료 없고 시간도 한 1, 20분 안에 돈이 가버려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하려면 한 3, 40건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게 되고, 그동안 뭐 가령 부동산 거래를 하면 또 뭐 부동산 업자한테 뭐 줘야 되고, 뭐 변호사한테 줘야 되고, 뭐 회계사한테 줘야 되고, 이런 중개업자들한테 돈을 많이 줬잖아요. 네이버한테 또 돈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한테 돈 줘야 되고. 근데 그런 중개업자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시민들끼리 서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격이 파괴되는 이제 월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드 컴퓨터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누구나 PC와 핸드폰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다 깔게 됩니다. 다 깔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가령 뭐 우리 아이 학교 급식? 그럼 그냥 내가 주부가 집에서 자기 PC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 급식이 어느 농가에서 생산돼가지고 어떻게 유통 저장돼가지고 어느 조리사에 의해서 조리가 됐는지가 그대로 투명하게 쫙 노출돼요. 그리고 그냥 뭐 시청에서 뭐 15억을 뭐 좀 이상한 데 썼다는데,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15억 예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떤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모든 시민이 다 보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투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뭐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암호화폐를 말씀드린다는 게 아까 이게 흘러가는 그림에서 이제 그 채굴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검증, 오케이, 승인해주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블록체인의 신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 그다음 자기 컴퓨팅 파워를 내가지고 남의 거래를 암호를 풀어가지고 남의 거래를 승인해준 사람한테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사람들이 달려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승인을 해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만든 거예요. 네가 애를 써서 남의 거래를 승인해줬으니 암호화폐를 주겠다. 그래서 원래는 누구나 그냥 개인 PC에서 그 채굴을 하고 암호를 풀어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암호 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의 거대 그 암호화폐 채굴업자들만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이거는 경제 시스템을 파괴적으로 새로 혁신하는 설계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세상에 없던 경제 시스템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블록체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도 일반 벤처보다 훨씬, 이 블록체인 기업들은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 공모를 합니다. 그걸 ICO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주 주주자본주의와 굉장히 다른 건 이거죠. 주주자본주의는 대주주만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인을 10,000개 가진 사람과 10개 가진 사람이 받는 보상이 똑같아요. 소액주주도 동등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뭐 굉장히 민주적인 구조가 있고요. 이걸 만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명이 아주 천재적인 소프트웨어인지 10년 전에 만들었죠. 이 비트코인을. 이 친구가 그때 이제 미국 금융위기 2008년 거기에 엄청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그 국가와 금융기관의 탐욕으로 해가지고 뭐 집 날리고 직장 쫓겨나고 뭐 회사 망하고 뭐 그런 엄청난 사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노한 겁니다. 왜 중앙통제기관 니들이 왜 전 세계 시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니들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 정부도 관여할 필요 없고 은행도 가능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소프트웨어로 암호화폐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안전하게 또 중간업자한테 뜯기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냥 보험만 해도 얼마나 사실 보험회사가 많이 뜯어먹습니까? 우리 나중에 주는 건 쥐꼬리밖에 안 나와요. 지들이 다 뒷쪽에 챙기고. 근데 이미 선진국에는 보험회사도 시민들끼리 만드는 보험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싸지고 혜택도 정확하게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인류 최초의 암호화폐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는 체제 저항성, 이상주의, 자유주의, 좋게 말하면 휴머니즘이 담겨 있어요. 인류에 대한 휴머니즘. 가령 이제 그 지구촌에 금융을 못 쓰는 인구가 20억 명이 넘어요. 전혀 모르셨죠? 아무런 거래 실력 기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손에 금융을 쓸 수 있게 해줘요. 비트코인은. 은행이 필요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내가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서로 주고받고 부동산 그거를 팔고 사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큰 휴머니즘을 갖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트러스라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끼리 운영하는 보험회사예요. 그런 게 이미 선진국에 생기고 있고.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사실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개 수수료를 먹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아마존 같은 게 나왔어요. 오픈 바자. 이거는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수수료가 10분의 1도 안 되고 또 사는 사람도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이제 블록체인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가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이 훨씬 유리해요. 다만 이제 아직은 이제 암호화폐가 초기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이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이건 신경제 시스템의 추동자라고 인정을 하고 빨리 제도와 법제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기꾼 같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쫓아낼 수 있고 엉터리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지금 그걸 계속 고민만 막 1년 반 동안 하고 있는 좀 어리석은 행위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무런 법정화나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국에는 이 암호화폐 사기당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오피스텔마다 막 주부들을 막 좀 나이 드신 분들 불러가지고 막 50개 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노후에 뭐 1,000만 원, 3,000만 원 들고 있다고 그냥 날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빠른 법제화가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을 세상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블록체인 투표가 이미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모든 투표가 블록체인 투표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투표 비용도 안 들어요. 국민 투표 한번 하려면 뭐 수십억 날라가잖아요. 투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그냥 각자 그 자기 핸드폰에 그 투표 블록체인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투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헌을 할까 말까 이런 것도 그냥 바로 한 뭐 하루면 바로 국민투표가 바로 나와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보안 변조가 불가능하니까 투표 결과가 아주 엄청나게 시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구청 단위부터 해서 이런 블록체인 투표를 도입하는 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블록체인은 이렇게 다양한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 그 해시라는 기술이 있어서 이게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그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이제 그 비탈릭 부테일이라고 이더리움 두 번째 암호화폐를 만든 19살짜리 러시아 천재입니다. 19살짜리 소프트웨어 고수고요. 이 친구의 엄청난 공적은 이제 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그냥 화폐 기능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다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인류의 모든 경제 활동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앱을 쓰잖아요. 앱. 앞으로는 이제 D-앱을 쓰시게 돼요. 스마트폰에서. Decentralized 앱. 블록체인 하면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면 탈중앙화거든요. 정부나 뭐 금융기관 니들 끼지 말아라. 우리는 중앙통제 안 받겠다. 시민 기대하겠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는 Decentralized입니다. 탈중앙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앱을 D-앱이라고 그러죠. D-앱. 앞으로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집 하나 팔아도 부동산 갈 필요가 없고 그 앱 안에 계약서가 다 용도에 맞게끔 다 들어가 있고 조금만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계약서를 나와 저 사람의 두 사람의 용도에 맞게 그걸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결국은 뭐가 필요할까? 결국은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다만 아직 맞는 건 아니죠. 아직 기술이 좀 초기여가지고 좀 뭐 버벅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영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무리 블록체인 진화하고 해서 모든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으로 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사업이 맞는가를 따져서 하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현재 암호화폐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인류의 새로운 세상을 내려오고 기대는 되는데 너무 초기고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의 한 95%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비트코인 정도는 이제 그건 말하자면 암호화폐 세상에 기축통화입니다. 달러와 하나 마찬가지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조금 탄탄하죠.
한다는데 막 새로 계속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는 너무 믿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고 2세대가 이제 이거리요. 이게 아까 그 러시아의 19세 천재죠. 한국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천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와야 돼. 이런 애들이 몇 명 나와야 한국의 국력이 커지는 거예요.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세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3세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그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콘이라는 게 한국에서 만든 3세대 암호화폐죠. 이제 네오하고 퀀텀은 중국 거고, 에이다, 테조스, 이오스 이런 건 이제 미국 거고, 그러니까 한국도 조금 말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1,600개 정도 나와 있고 하루에 거래액이 14조 원이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이제 그 암호화폐 글로벌 자금공모 ICO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 15군데 정도가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구촌 사람들로부터 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이거는 매출액 따져도 제로인 회사들이에요. 그냥 사업계획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서 2장밖에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믿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걷어주는 지금 그런 좀 독특한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좀 블록체인 창업은 자금 조달이 좀 굉장히 쉬워졌다. 벤처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 활용 두바이가 제일 적극적이고 그럼 이런 다 블로그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1인 블로그 없으신가요? 1인 블로그나 하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려봐야 올린 사람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자기들만 광고 업체로 돈 버는 게 지금까지 그거였는데 이 스티미즈라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1인 블로그는 글을 쓴 사람이 암호화폐를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좋아요가 많이 붙을수록 보상이 커지고요. 그리고 남의 글에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도 또 나한테 암호화폐 보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마냥 그 창작자가 보상받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인들이 여기 미국이 만든 건데 한국인들이 제일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저 암호화폐 관심이 높아. 그리고 대표적인 성공사는 미국의 한 그 블로거가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블로거라고 보통 일반 시민이야. 일반 시민이 튀니지 여행기를 한 편 아주 맛있게 올렸어요. 사진하고 막 영상하고. 그랬더니 그 글 하나에 대해서 900여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받았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내가 창작한 게 이제 제대로 보상을 받는 시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오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고양이 크립토키티라는 게 작년 말에 히트 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디지털 이미지로 된 고양이를 암수 2마리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물론 암호화폐로 삽니다.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교배시키면 이제 제3의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멋진 놈이 나오면 그걸 막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야, 암호화폐로. 그래도 이놈이 1억 2천만 원에 팔았어. 1억 2천만 원. 왜냐하면 블록체인 아트는 세계 유일의 진본이라는 게 스스로 개런티가 되잖아요.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이게 이 암호화폐 세상에서 뭐 난리가 났었던 그런 재밌는 게임이죠, 게임. 그 암호화폐가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사진 작가가 포에버 로즈라는 장미 사진이면서 이게 암호화폐. 네. 이런 걸 실험적으로 최초로 세상에 내놨는데 무려 10억 8천만 원, 10명이 와가지고요. 10억 8천만 원. 이건 이 작품은 세계 유일하게 영원히 보증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마 더 올라가 20억원 됐을 거예요. 1년 전에 팔린 그런 세상이 나와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의사 둘이 또 이 블록체인 속에서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어요. 얘들 카이스트 출신이어가지고 의사지만 코딩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하고 발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배워요. 일반 의사하고 발상이 달라가지고 얘들은 야 우리가 코딩을 할 줄 아니까 좀 의학에 좀 뭐 새로운 의료에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뭘 했냐? 왜 사람들의 그 평생의 건강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을까? 그냥 그걸 하나의 그 블록체인 앱으로 사람들이 핸드폰에 까시게 하고
그걸 그때그때 진료 기록을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찍고 해가지고 쭉 하면 내 핸드폰 앱의 그 메디블록 앱 속에 내 평생의 건강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건강 기록을 내가 이제 의료기관, 대학병원, 제약회사에 팔 수가 있어요. 그쪽이 내 정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걸 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데이터를 올린 사람들한테는 또 이 회사 측이 또 암호화폐로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료 데이터의 주권을 소비자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그 아이디어 기발하다 해가지고, 싱가포르가 나와서 했는데, 70개 국가에서 6,500명이 야, 믿을 가능성이 있다. 매출액 제로예요. 야, 아이디어밖에 없는 거였어요. 6,500명이 200억에 투자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일품 회사였던 게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그런 새로운 세상이 왔죠. 물론 많이 실패도 할 겁니다. 물론 많이 실패도 하고 또 사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성공하면 이제 인류에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내 의료 정보를 내가 돈 받고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도 좋죠. 어떤 환자가 오면 그분의 핸드폰 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의 메디블록 앱에 들어가 보면 평생 건강 기록이 쫙 나오니까 의사도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이제 이걸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채굴됐고 어떻게 가공됐고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사기당할 필요가 없죠. 이제 월마트는 이제 모든 식품을 생산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다 블록체인으로 추적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준비하고 있고요. 교보생명이 이미 블록체인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자동화되게.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서류 띄워서 뭐 제출하고 뭐 이래 됐었잖아요. 그냥 진료가 끝나고 그냥 그 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험금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이미 실용화가 되고 있고. 경기도가 이제 복지사업 준비 투표인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믿을만하고 값싸고. 에스토니아가 이제 블록체인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 휴머니티 유토피아를 지향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주도로 발전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시장 주도로 발전하는데 이제는 그냥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가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인류 문화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다.